국내 증시는 여러분들 전보다는 나아진 부분들이 느껴지시죠? 많은 관계에서 완전히 무관심해졌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더 심한 상태가 우리가 무관심인 상태잖아요. 한국 증시는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쟤네들은 나라를 운영하고 사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완전히 다 그냥 비워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작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했었던 많은 여러 가지 국내 자금과 해외 자금들이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또 더 미국 자산으로 갖고 했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 투자자, 국내와 해외를 합쳐서 전체 투자자에게 한국 증시는 무관심의 대상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이 무관심의 대상으로 들어갔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최근에 관심이 올라오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가 지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것에 대한 효과와 반응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기준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금리와 증시에 대한 우려가 엄청 커졌는데요. 우려와 달리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상승을 마감하였고 빅테크도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먹어본 맛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는 상태이냐 아니면 처음이냐에 따라서 어떤 동일한 액션이나 상황에 대한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새로운 PD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 효과는 별로 지금 크게 시장에서 가격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없어요. 특히 장중 흐름에서도 뉴스가 나왔을 때 최소한 변동성을 키웠다가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관세에 대한 긴장도를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파악이 되는 움직임이라도 나타나는데 지금 최근에 관세에 대한 얘기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도 큰 영향을 안 주고 그 뉴스가 나왔을 때 뉴스로서 살짝 시장에 주는 움직임도 전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식 시장에는 크지 않은데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의 영향도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세가 지금 주는 부분들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도는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관세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주면 그 부분이 채권금리를 상승시키는 그 로직에 대한 부분의 연결고리는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반면에 그 부분이 주식시장에서는 별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요. 라는 두 가지의 시장별 차별성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많이 고려하고 소화해 놨다라는 측면이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시장별로 그 반응이 다르다라는 두 가지를 지금 관세 관련돼서는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국 주식보다 지금 현재 최근에는 유럽이나 중국이나 혹은 아직 그렇게 외국인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한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국 국내 투자자들의 힘이 좀 더 세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미국 고립주의에 나도 동참해야 돼 라는 그러한 강한 움직임이 작년 말에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희석되는 느낌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관세라는 부분까지 그러한 고립주의나 미국 포지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야 되는 데의 로직을 강화시켰다라면 그러면 지금 시장이 최근에 이런 색깔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미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관세에 영향을 받을 다른 나라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러한 나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관세 얘기가 나와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예전보다 생각보다 다르네. 악재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둔감하네. 라는 부분을 증명해주는 이벤트로도 지금 관세 뉴스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관세 영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또는 딜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 일기와는 다르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고 전망하셨잖아요. 그래서 CPI 발표와 상호관세 발표가 오투님께서 말씀하신 예측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과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영향이 커질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오투님이 생각하시는 트럼프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며 또 어떤 전략이 증시 또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대비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 한 사람이었고
지금 트럼프 이기 때는 트럼프와 그의 팀입니다. 그 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보이고 지금 게다가 관세라는 부분의 하나의 부분도 지금 재무부에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영향과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숙고하고 실제 그쪽에 주도적으로 다루고 있는 뉴스 플로우나 상황들은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때의 관세 정책은 이 부분이 트럼프가 자신의 책에서 직접 썼듯이 자신이 군사 관련된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지식까지도 저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지식까지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써먹으려고 상대를 놀라게 하고 긴장시키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방식으로 관세라는 부분들도 이용했던 것이고 그건 개인의 차원이고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라는 부분은 트럼프의 색깔을 넣으면서 트럼프 공화당이라는 그 전체적인 팀이 어떻게 서로 간에 조율해서 하나의 전략을 만들어내느냐라는 부분으로 관세라는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처럼 이게 협상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카드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에 진행될 이번 공화당 정부의 정책 방향 중에 하나라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난번에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지난번에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고려하면서 진행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 질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상대가 이 부분을 지금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트럼프라는 캐릭터가 손자병법을 미국 사람 전부한테 읽혀야 되는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손자병법을 만든 나라가 중국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은 이 자신의 만든 방식을 참고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중요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쓰는 전략을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이상한 캐릭터라는 느낌 때문에 파악이 안 돼서 대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가 내 거를 가지고 쓰겠다라고 하고 있는 애고 이제 한번 경험해보고 한데 그러면 전부 다 준비와 대응이 더 가능하겠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일정 부분의 선호도의 증가가 작년 연말부터 나타나는 데는 하나하나 미국에 쓰는 방법이 동일한데 상대가 받아들이는 방법이 좀 다르네? 준비가 된 것 같네? 등등의 이러한 부분들에 의한 부분들이 나타나서 관세라는 부분에 나타나는 효과를 상대편의 마이너스만이 아니라 상대편이 얼마나 잘 대응하고 준비하고 대응책을 만들어냈느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미국의 정책은 관세를 줄여주는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관세 관련된 부분의 범위와 속도,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려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한테도 미국 스스로한테도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미국 스스로도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쓴다라고 하면 상대도 마이너스 폭이 크고 자기 자신도 마이너스 폭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떠한 것이 서로 간에 피해가 된다라고 하면 강하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의 방식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면 여러 가지 범위나 빈도를 늘려서 이슈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필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철강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얘기를 했다가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거리들을 만들어낼 확률은 높지만 그 많은 것들을 강하게 했을 때는 자신들한테 올 마이너스도 있다라고 하면 그걸 세게 하기는 어렵겠죠. 이게 지금 현재의 최근에 관세라는 것이 무조건 미국한테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에서 시장의 방향성이 그 이슈에 대해서 이건 양쪽한테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라는 부분으로 약간의 추가 핵심 이슈에 대한 관점이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에서 확인되어 있고 이 부분이 시장에 큰 마이너스를 주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논리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라면 생각했던 것만큼 미국만이 안전하거나 미국만 성장하거나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개념을 오투가 몇 년 동안에 쓸 때 용어를 완전자산이라는 용어를 써왔는데요. 미국은 안전하면서 동시에 성장하는 완전한 자산이라는 것이
미국 고립주의에 우리가 미국 포지션이 꼭 필요해라는 부분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미국만 완전한 것은 둘 다 아닌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의 생각이 있다면 포트폴리오의 미국 집중도는 일정 부분 퍼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양 투자자분들은 유럽 증시의 일정 부분의 포지션을 늘리는 것을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유럽 쪽의 증시의 강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나머지 글로벌 전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미국에 관련된 포지션,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도와 멕시코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해서 그 외의 지역의 분산도를 높이는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의 국내 자금의 주식 시장에 대한 접근도 전보다 강해지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머징 시장 전체에 미국에서 이머징을 더 투자해야 돼 이런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글로벌 전체의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외의 부분에서는 인도를 매우 선호했을 거예요. 작년까지. 근데 그 일정 부분을 중국과 한국에서 줄여서 인도를 투자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역방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인도로 갔던 부분의 일정 부분을 다시 중국과 한국으로 옮겨놓는 상황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의 움직임은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전보다는 집중해서 분산으로 하는 방향성의 움직임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오투는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AI 주가 상승, 테슬라, 엔비디아 강세. 지금 이런 관세 발표에도 AI 관련된 주가들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AI 전기차 투자, 적기는 지금이라고 보시나요? 적기는 지금이 아니라 몇 년 됐죠. 몇 년 된 게 지금도 그 적당한 시기가 끝났느냐, 지속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오투는 지금도 그 부분은 적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미국만이 뭔가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그 해당되는 산업인 AI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고 있었어요. 미국만 AI를 제대로 해. 미국에 있는 그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몇몇 주식들, 브로드컴이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 그 핵심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AI에 대해서 포지셔닝 하는 게 불가능해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드웨어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그것을 플랫폼에 어떻게 접목시켜 등등 이제는 실질적인 기능을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로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메타 같은 종목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준비도 잘 돼 있고 그 준비 잘 돼 있는 거를 실제 사용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 최근 메타의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강한 이유 중에서 깔려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다른 AI를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회사들로 관심도가 확산된 부분들도 일정 부분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전체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주식들의 성과도 계속적으로 나쁘지 않으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업종으로의 주가 상승이 확산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만으로 보면 미국의 기존 하드웨어적인 주도주들은 실제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라 박스권이나 옆으로 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픽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다 더했을 때 메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시장 전체의 방향성은 전보다 좀 애매한 상황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미국 안에서도 집중도라는 측면에서의 분산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최근에 세상이 너무 뉴스들이 많아진 세상에 대해서 일주일만 지나면 지속되는 뉴스고 중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 다음에 언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면 그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리마인드하고 어떻게 효과가 날지를 팔로우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AI의 현상들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딥시크라는 그 핵심적인 그 용어 회사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알리바바와 애플이 협업해서
지금 아이폰 중국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딥세크에서 AI라는 현상의 또 하나 현상의 강화가 나타난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두 가지 상황에서 끝이 날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자율주행차들도 다들 AI를 활용해서 나타나고 있고, 꼭 중국이 아니라도 엔비디아도 새로운 자율주행 관련돼서 플랫폼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하는 모든 여러 가지의 활동들이 전부 밑바탕에는 AI라는 부분들을 깔려서 움직이고 있고, 한국에 우리도 지금 현재 최근에 다시 IT 중소 부품 업체들이나 뭐 로직을 제공하는 업체들, 여러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작년에 하락했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동안 AI를 활용도가 높아지면 작년에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온디바이스 현상, 삼성에서는 뭔가가 안 돼라고 했는데 삼성도 이제 HBM 쪽은 아직 그렇게 강한 뉴스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의 여러 기타 업체들과 엔비디아는 아니지만 주요 업체가 아닌 업체들과의 협업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의 가능성들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 삼성전자와 관련된 체인에 있는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회사들이 되겠죠.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무언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벌써 미국만 뭐가 돼 하는 분위기랑은 상당히 다른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확산되는 부분, 확산과 그 밑단에 깔려있는 AI라는 지속성, 이 두 가지가 만난 부분에 전보다 우리가 픽할 수 있는 대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 되겠죠. 상호관세 발표에도 네. 금리 하락, 달러 약세, 왜 이런 역설들이 발생했다고 보시나요? 역설이라는 단어가 귀에 확 꽂히는데 역설일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금리라는 부분은 관세라는 부분이 실제 금리가에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한 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작년 가을부터 관세라는 변수가 우리가 금리를 얘기할 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바이든 정부의 한 3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관세라는 얘기를 금리를 얘기할 때 얘기하셨나요? 안 했단 말이죠. 그것은 관세라는 부분은 정책적인 변수에 의해서 들어올 때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고 들어왔지만 효과가 강할 때도 있고 효과가 약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금리를 움직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기에 대한 부분은 미국 경기 굉장히 괜찮아. 소비도 괜찮고 생산도 앞으로 투자도 늘고 하면서 좋아질 거야. 그리고 뭐 트럼프가 세금도 깎아준다고 했잖아. 라는 부분들의 로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이라는 영역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타나는 그러한 데이터들은 소비와 생산 이 두 부분 실질적으로 이거 괜찮을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부분에 성장 관련된 불편한 데이터들이 지난 주말에 나오면서 금리가 하락한 것이죠. 이것은 관세랑은 상관이 없이 경기 판단에 대한 변수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관세는 경기적인 판단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에 대한 경로를 통해서 금리에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 시장은 어떤 구간에는 인플레이션에 더 집중하고 어떤 구간에는 성장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어떤 구간엔 인플레도 성장도 아닌 다른 재반 환경인,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관세 같은 것에 의해서 반응합니다. 근데 지난주는 관세라는 부분보다 성장이라는 팩터에 대한 생각보다 약할 가능성, 이 부분으로 시장의 관심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가 다른 곳으로 움직였다라는 부분이 채권 시장의 핵심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달러 같은 부분은 지금 달러는 강세를 한다는 거야, 약세를 한다는 거야. 어쩔 때는 달러의 강세를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트럼프나 재무장관이나 베세트 재무장관이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달러가 정말 강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은 전부 다 좀 흐릿한 느낌들의 데이터와 논리들이 보여요. 그럼 이게 어쩌다는 거야? 라는 부분의 느낌이 강세 쪽으로는 돕니다. 그럼 반대로 약세로 간다 하면 달러가 약세로 가? 근데 글로벌 전체 금리에서 지금 미국 금리가 4%대인데, 아니 금리도 높고 그리고 뭐 경제의 여건이나 정치적인 힘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문제가 될 부분도 크게 보이지는 않고, 이런 상황에서 달러가 크게 약세가 될 수 있어? 라는 부분도 논리적으로 만들 얘기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다고 하면 시장은 논리 싸움에서 애매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부분의 흐름을 움직일 큰 자금의 움직임의 팩터들도 지금 없습니다.
오트도 말씀드릴 때 지금 현재 글로벌 전체 자산은 전보다 다변화, 포트폴리오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올해 들어와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쪽으로만 크게 세게 간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작년 2024년처럼 반대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킨다는 거지 미국에서 탈출해야 돼라는 부분에 강한 흐름이 반대로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달러는 지금 큰 논리에 강과 약점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전부 다 방향성이 약해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물가 충격보다 전쟁 당사국들의 종전 협상에 나섰다는 말에 시청 상위 항목들이 상승 곡선을 그린 것도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최근 국내 증시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다시피 전보다는 나아진 부분들이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한국 시장의 강점은 여러분들도 뭐 많은 관계에서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과 싫어. 쟤는 왜 이렇게 나한테 짜증나게 할 때는 최소한 관심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나 멘트가 나오고 있다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제 완전히 무관심해졌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가 안 좋다라는 것보다 더 심한 상태가 우리가 무관심인 상태잖아요. 한국 증시는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무관심의 벽까지 깨는 쟤네들은 나라를 운영하고 사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완전히 다 그냥 비워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작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했었던 많은 여러 가지 국내 자금과 해외 자금들이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또 더 미국 자산으로 갖고 했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 투자자, 국내와 해외를 합쳐서 전체 투자자에게 한국 증시는 무관심의 대상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이 무관심의 대상으로 들어갔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최근에 관심이 올라오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국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한국 사회를 다시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국내 해외 투자자가 둘 다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의 두 대국의 영향을 둘 다 받는 나라지 미국 한 군데에서만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트럼프 바이든 정부가 됐을 때는 미국에 가까워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플러스 값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고 실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났었어요. 기억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미국의 법안, 우리가 미국 안에 투자할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 이런 부분들, 세제 혜택 등등으로 해서 플러스로 많이 우리 배터리 같은 산업들도 많이 올리고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주가를. 하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에 와서는 뭐 한국이 뭐고 지금 뭐 봐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디 기댈 언덕이 미국 한 곳이라고 생각하다가 기댈 언덕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대외적인 상황. 그리고 내부에서는 저 나라 개판 치고 있네? 라는 부분에 두 가지가 섞였던 작년에서 지금 들어오면서는 미국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중국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의 가능성이 전보다는 나타났고 중국의 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효과도 우리는 중국도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없었던 부분에 플러스값 현상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최근에 우리 IT 산업의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중국의 정책, 이구환신 정책의 플러스로 인해서 IT 재고가 감소하는 부분이 국내의 IT 업체들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로직으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현상이 중국 쪽에 오는 흐름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외 환경의 개선 부분들의 로직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진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의 펀더멘탈 상으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여러 가지는 우리도 한반도의 약소국에서 우리의 많은 역사적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종전 협상의 대상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않고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도 예전에 그런 역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파견을 해도 그 회의에 못 들어갔어 라는 그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겪었던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떠오르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들의 진행은 글로벌 전체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긴장감이 떨어뜨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 위험자산 선호 중에서도 특히 미국 자산으로는 다 쏠려 있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부분에 한국 시장은 플러스 값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4월 2일에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 관세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동차는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실제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또한 관세 부과 계획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관세 부과 후에 한국은 어떤 변동이 예상되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안타깝게 안 좋은 상황이 될 확률이 높고요. 지금 자동차라는 산업은 우리가 철강에서도 관세에서도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 철강을 많이 쓰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에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라는 건 연계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내연기관 차들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계속됐다라고 하면 부품 수가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전기차는 개수가 줄어들고 그러한 연계 효과가 감소하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정책은 트럼프의 정책은 지금 전기차로의 강화가 아니라 내연기관을 다시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연기관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뭔가 플러스 값을 만드는 게 실질적인 경제 현상의 방향성으로도 자기들의 세운 목표에 필요하고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도 지금 미국의 정부는 엄청나게 지난 몇십 년 동안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뭐 권위주의 정치다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흐름들의 변화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중요도가 줄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사용할 텐데 그 부분에 미국 자동차 산업을 다시 뭔가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유지하고 혹은 키우고 그러면서 자기의 표밭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의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런 중요도가 높은 여러 가지의 이유에서의 산업을 좋게 안 할 리가 없죠. 근데 지금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전체로 커지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되고 나면 전체 자동차 사용량은 소비자가 직접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산업의 전체 큐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자기가 뭔가를 여기서 세게 해야 돼라고 하면 남을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남을 못하게 하는 남에는 유럽의 자동차 업체도 들어갈 것이고 당연히 현대기아차도 미국 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현대기아차가 잘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 많은데 그 마음은 많지만 실질적인 현재 상황은 무척 어렵고 관세에 대한 영향도 부정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이러한 설명드린 이유로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잘 대응하시길 응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적합한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또 IT나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의 확산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슈를 계속 점유하고 있고 그 이슈를 계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멘트를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정책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4년 동안 많은 정책과 많은 효과들을 냈는데 효과를 내는 줄 알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지 않았다라는 게 AI와 관련된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에 대한 실제 글로벌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최소한 속도를 늦추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뉴스로 우리가 다시 접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변동성은 최소한 만드는 그러한 요인들을 우리가 겪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드러내면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3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트럼프 정책이 테슬라에 미치는 특혜 가능성이 없을까요? 사업가들이잖아요. 트럼프도 머스크도. 제가 오투가 항상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무한한 신뢰라는 것은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존재한 적도 없고 지금 현재도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사업은 신뢰를 활용해서 돈을 벌자고 하는 거지 신뢰를 만들고자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 신뢰가 있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참 신뢰가 많이 약해진 사회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사업 쪽은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 사업가가 그런 거 만들 일 없고요. 지금 서로 간에 서로가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라는 그 줄타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마치 예전에 우리가 국제 정치에서 신뢰라는 게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정치판이었죠. 근데 지금은 사업이라는 것도 예전보다 정치와 사업의 성향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오투가 여러분들에게 복잡계라는 걸 말씀드릴 때 옛날에 경제와 정치와 과학이라는 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겹쳐진 레이어가 형성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판의 윗자리에 다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바로 그런 현상들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서로의 필요성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치 국가 간의 정치를 판단하듯이, 그렇듯이 기업들과 기업가 대표자들의 행동들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읽어낼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머스크와 트럼프는 지금 현재 필요성은 서로 간에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선거 끝난 지. 앞으로 실질적으로 정책을 내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는 알고 계시지만 도지는 제안을 하는 기관이지 그것을 실행하는, 엑스큐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제안을 하는 권한만 갖고 있어요. 그런 제안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하나도 행동에 안 들어가고 끝난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오는 그 수많은 얘기 중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됐어요 라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 확인된 효과가 확산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이건 정치하는 쪽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FSD라는 게 허가가 되는 과정이 속도가 나느냐, 신뢰도가 더 올라가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한 뉴스는 지금 우리 받은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진행되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 현재라서, 선거가 끝난 시점과 지금 선거가 끝나고 조금 더 지난 지금 현재의 상황은 머스크와 트럼프라는 팩터를 볼 때 달라진 부분이나 큰 변화 내용은 없다라는 것이 오투가 보는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시장이 조금 더 다변화된다라는 것은 한국 주식으로 작년에 매우 고생하셨던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조금은 위안이 되는 상황이고, 작년에 손실을 많이 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투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국내 포트의 비중을 많이 좀 올려놓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이 많은 투자자들한테 좋은 결실로 연결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